여러분, 금융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복잡한 숫자나 그래프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. 근데 오늘은요,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어쩌면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. 그건 바로 투자자의 막연한 의심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구조로 번역해내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. 고여있는 돈은요, 그 자체로 그냥 리스크 덩어리가 되지만 잘 설계된 길을 따라서 흐르는 돈은 엄청난 기회가 되거든요. 진짜 부라는 건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돈이 안전하고 또 예측 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 경로, 즉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. 이 흐름을 디자인하는 것, 이야말로 금융의 진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린 보통 금융을 수익률, 이자, 이런 숫자의 세계라고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 시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금융은요,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그 원초적인 두려움,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기술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금융의 본질을 한번 다시 정의해 볼까요? 이건 단순히 돈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에요. 훨씬 더 정교한 거죠.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, 그러니까 시간과 위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계약이라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 딱 가둬버리는 기술. 바로 이걸 통해서 세대를 뛰어넘는 아주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서황, 금융이 미래의 두려움을 관리하는 기술이라면 그 해답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? 막연한 약속이나 감정 같은 걸까요? 아니요. 유일한 해답은 바로 아주 잘 설계된 구조에 있습니다. 신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왼쪽은 감정적인 신뢰죠.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떼먹진 않을 거야. 이건 되게 약한 믿음이에요. 금융은 여기에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. 금융이 믿는 건 바로 오른쪽, 구조적인 신뢰입니다. 저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는 약속을 어길 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걸 믿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재료는 뭘까요? 바로 지금 보시는 것들입니다. 이 하나하나가 신뢰라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벽돌인 셈이죠.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담보, 모든 걸 명확하게 기록하는 계약, 신뢰도를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신용등급,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법적 강제력과 정부 보증까지. 이런 요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개인의 감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견고한 시스템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금융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의 문제라는 거. 착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. 누가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죠. 자, 이제 이 건축의 원리를 가장 치열한 시험대 위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투자 유치 설명회. 그 중에서도 특히 질의응답 시간은요, 그냥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. 우리가 애써서 설계한 이 금융구조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모든 허점을 찾아내려는 정말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 현장이라고 봐야 합니다. 투자자들이 던지는 그 날카로운 질문들 있잖아요. 그들은 과연 단순히 정보를 더 얻고 싶어서 묻는 걸까요? 아니요. 그 질문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? 투자자의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여러분이 지은 건물이 과연 안전한지 검사하는 구조 감사나 마찬가지예요. 그들은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멋진지보다 당신이 설계한 그 구조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. 그들의 의심은 정확히 당신의 구조를 향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실전 기술을 알아봐야겠죠? 투자자의 그 막연한 불안, 의심 같은 추상적인 감정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견고하고 명확한 구조의 언어로 번역해서 대답할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거 창업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 중 하나죠. 정권이 바뀌거나 갑자기 정책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대한 그 불안감. 그걸 툭 던지는 질문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답변을 한번 비교해보죠. 왼쪽의 약한 답변은 뭐죠? 우리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개인의 역량에 기댄 약속입니다. 이건 너무 쉽게 깨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오른쪽의 강한 답변은 사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터져도 프로젝트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설계, 즉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.
이런 강한 답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이런 3단계 방어벽으로 증명하는 거죠. 먼저 1단계, SBB라는 법적인 성벽을 딱 세워서 프로젝트를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시킵니다. 그리고 2단계, 세계은행사나 국제투자보증기구, 미가에 의해 정치 리스크 보험으로 외부에서 날아오는 포탄도 막아내죠. 마지막 3단계,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중립적인 싱가포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패까지 갖추는 겁니다. 이 3중 구조가 투자자의 불안을 정확하게 제거해 주는 거죠. 이 방화 구조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SPV, 특수목적 법인인데요. 이건 그냥 서류상의 회사가 아니에요. 말하자면 프로젝트만의 그림자 정보 같은 겁니다. 모 회사가 혹시 파산하거나 정치적인 압력을 받더라도 이 프로젝트의 자산과 계약만큼은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. 완벽한 법적, 재무적 방화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결론입니다. 이 모든 걸 이해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금융 시스템 안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참여자가 아닙니다. 돈의 흐름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건축가가 되는 거죠. 이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. 수익을 내겠습니다 라는 말은요,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약속에 불과해요. 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의 돈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설계의 영역입니다.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설계를 믿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돈은 그저 위험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나요? 아니면 잘 설계된 구조 위에서 안전하게 흐르고 있나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